수렴할 개선장군 이성계가 잔치를 벌이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 대풍가를 불렀던 장소 오목대. 그 옆에는 태조 이성계의 선조들이 이 일대에 살았음을 알리는 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고종 황제가 직접 쓴 겁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500년 조선왕조의 어리 깃든 장소지요. 1910년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오목대에 올라와 대성통곡을 한 뒤 7일 동안 단식을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잠시 나라를 빼앗겨도 살 수는 있지만 진리를 잃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후학양성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옥류동 최학자라 불리웠던 금제 최병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벽화들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곳은 잠안동 벽화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큰 도로 하나를 건너면 마주하게 되는 곳인데요. 바로 옆에는 옥처럼 맑은 물이 흐른다 해서 옥류동이라 이름 붙여진 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잠들어 있는 이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인데요. 전주 옥류동의 최학자로 불리는 금제 최병심입니다. 근대 일제강점기에 전주를 대표하는 학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전주 최학자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주 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금제 선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학문적인 위치가 높았던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전주 최학자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간제의 수제자로, 간제 전후의 수제자로 얘기되지 않습니까?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리는 간제 전후.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에 의해 개화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오며 국권이 흔들리던 혼란의 시기. 간제는 바다를 건너 왕등도로 들어가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양성에 매진하는 길을 택하는데요. 그런 그가 마지막에 정착했던 이곳 개화도 계양서원에는 인재를 길러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간제 선생의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간제 스님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도가 끊기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하나 죽는 것은 괜찮지만은 도맥이 끊어져서 이 도맥이 제자들한테 이어지고 이 제자들이 독립운동을 펼치는 것을 머릿속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어떤 그 항일의식, 그게 의리를 지키는 것, 이런 정신을 끝까지 심었기 때문에 제자분들이 그 자기의 어떤 본분을 지키면서 일제시대 때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혹자들의 비판에도 꿋꿋이 맞서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갔던 간제 전후.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던 선비들의 숫자가 알려진 것만 1,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전주를 대표하는 3명의 제자를 이른바 호남 삼제라 부르는데요. 완주에서 강학을 하다
전주 향교 뒤편으로 자리를 옮겨 조선 유학의 불씨를 되살렸던 고제 이병은, 그리고 희서화에 능했던 유제 송기면은 격변하던 시대에도 유교의 생활규범을 철저하게 지키며 고향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하지요. 호남 3제의 맏형격인 금제 최병심은 한옥마을에서 나고 자란 터줏대감입니다. 1897년 24시 되던 간제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스승에게 그는 각별한 제자였습니다. 간제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 금제 선생님에게 가장 훌륭한 학자다,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래서 금제라는 호를 주신 거죠. 공경할 금자를 넣어 호를 지어준 스승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일까요? 그는 간제가 주장한 성품이 스승이라면 마음은 제자라는 성사심제설을 이어받아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스승인 간제가 그랬던 것처럼 금제 또한 자신의 거취를 은둔 강하게 길로 정하는데요. 나라가 망해도 도가 지켜진다면 훗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일제 치하에서도 제자들을 키우며 의리를 지키는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간제 전우가 그랬던 것처럼 금제 최병심이 있었기에 뜻있는 선비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이곳 한옥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19세기의 지도를 살펴보면 전주 부성 안에 전주 객사와 전라가명, 그리고 경기전과 조경묘 등이 비교적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경기전에서부터 전주천 인근에 자리한 향교 사이의 넓은 공간엔 별다른 건물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의 멋을 체험하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이곳 전주 한옥마을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걸까요? 대체로 2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3, 40년대에 완성된 것이 지금 한옥마을이에요. 옛날 사진 보면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어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주 청가여서 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범람이 쉽죠. 범람이 쉽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경기전이 자리하니까 그 옆에 집 짓고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됐을 거고, 그래서 비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또 도심에 가깝고, 그러니까 지방의 부호들이 이제 몰려와서 짓기 시작하는 그런 데가 이제 그 한옥마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 건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이렇게 유학자들, 금제 선생만이 아니고 고제 이병헌 선생도 안주에서 이리 왔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유학자들이 이분들을 따르면서 하나의 집단 내지 이런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중심점도 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구한말 쇠락해가던 조선은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검은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당시 이에 앞장선 이른바 을사오적은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금제 최병심도 매국 오적을 처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참 경문을 써붙이고 의병활동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 살펴볼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한말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염제야록. 이 책은 임실에 살던 염제 조이제 선생이 을미사변부터 1918년까지 항일 투사들의 행적을 세세히 적어놓았는데요. 20여 년 동안 전국을 직접 돌며 자료를 모아놓은 이 책은 우리나라
의병운동사와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38년 11월 이 책을 빌미로 일제로부터 고문과 강압에 시달리던 조이제 선생은 결국 이듬해 순국을 택하게 됩니다. 염제야록의 서문에도 비분강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잘 쓰여 있는데요. 염제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 글을 쓴 이는 전주의 최학자 금제 제병심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이 일로 일제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서문을 썼다는 그 자체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제 선생님도 임실 경찰서에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제 선생님은 단식 투쟁을 하셔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단식을 일주일 동안 하니까 곧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조이제 선생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염제야록에는 그와 절친한 벗이기도 했던 금제 최병심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공은 강계하여 고인을 좋아하고 개화를 매우 싫어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 온 세상이 개화에 쏠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귀와 은사금을 받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지만 공은 마음을 변치 않고 문자와 언어로 일본을 배척하고 동렬히 비판하는 데 힘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일로 공은 그들의 눈에 못이 되어 한없이 화를 당하였다.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금제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일제는 1917년 잠업소를 만들겠다며 그가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선 이 일대가 그 집터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에서 왜 잠업을 서두르냐면은 누에꼬치를 해가지고 그 낙하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해요. 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누에꼬치가 전쟁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옷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수물품으로 만드는데 이 누에꼬치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잠업소를 만드는 명목으로 지금 금제 선생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제 선생님이 끝까지 항거하죠. 그 당시에 그 땅을 수용하는 거는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금제 선생님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한옥마을의 반은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 반은 한국인들이 띄엄띄엄 살고 있고 초가집을 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쨌든 점차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향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금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그 집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안 되니까 불을 질러요. 나중에는 그 신문에 다 납니다. 불을 지르는데 그 속에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막 타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가서 읍소를 하기도 하고 제발 이제 나오십시오. 그래도 안 나오셨어요. 내가 여기서 타 죽으면 타 죽었지. 내가 내 집마저 일본 놈들이 짓밟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마지막에 그 어머니가 들어가셔서 노모가 들어가셔서 그 할 수 없이 나오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제는 20여 년의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1941년 다시 이 땅을 되찾게 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일제에 의해 집을 빼앗긴 그는 지금은 큰 도로가 생긴 건너편에 옥류동이라 불리는 이곳으로 옮겨가 새로 터를 잡고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옥류동은 그의 17대 조인 월당 최담이 살았던 집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월당은 노년에 이곳으로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500년 전의 기록에도 맑은 물이 흘렀다 해서 이름 붙여진 옥류동이란 글자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금제 최병심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때에도 계속 이제 서당을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옥동 강사라 해가지고 금제 최병심 선생님이 직접 이제 구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 이제 유건을 쓰고 또 갓을 쓴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 월당 유업이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주 그 당당한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손은 공손히 모았지만 카메라를 향한 눈빛에선 일제 치하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없이 당당했던 그들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세월이 흘러 금제가 살던 흔적은 사라진 채 지금은 이 유허비만이 남아 여전히 옥류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00년 전 대나무 숲이 울창했던 이곳은 일본 순사들도 감히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송오림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탄광 같은데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로 왔는데 또 이제 징병이 되는 거예요. 징병을 막기 위해서 이분이 선택한 게 어디냐? 금제 최병심 선생님의 집으로 한문을 배우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문을 배우러 들어가니까 아무도 거기는 누가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될 때까지 금제 최병심 선생님 집에서 한문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후학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간 금제 최병심. 일평생 바르고 강직했으며 또 소박하고 검소했던 삶의 태도를 그가 남긴 유품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터줏대감이었던 금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푸르른 기상과 절개를 지켜갔던 곳이 바로 전주의 한옥마을이었던 겁니다. 한옥마을의 선비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학문을 막 깊이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실천 행동을 하시는데, 실천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 정신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글을 깨우쳐야지 나중에 문명된 사회에 그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글을 열심히 가르치셨고, 그냥 학부형들이 알아서 갖다 주는 걸로 생활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은 엄청 어려웠고, 그럼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분들은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이나 서민들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항상 흐트러트림이 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과 대적을 해야 되고, 굽히지 않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신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에 은행나무 길이라는 이름을 선사한 이 나무는 6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은행나무 바로 옆에는 전주 최씨가 대대로 살아온 터라는 뜻의 전주 최씨 종대라는 표지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터를 잡고 들어와 은행나무를 심고 살았던 이가 금제 최병심의 선조라는 건데요. 앞서 살펴본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월당 최담의 막내 아들이 이곳의 주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전주 최씨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거 합격증인 이 홍패입니다. 장남인 최강지를 비롯해 월당 최담의 네 아들이 모두 급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또 전주의 풍류를 대표하는 한벽당을 처음 세운 이도 바로
금제 최병심의 선조인 월당 최담이었습니다. 넓게 보면 네 아들이 다 문과에 급제했으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그 후예들에서도 아마 그 급제자들이 당연히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당대에 아주 벌적했던 전주를 대표하는 그런 집안이, 이제 전주의 토들하면 세 집안을 꼽잖아요. 전주 최씨, 전주 유씨, 전주 이씨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새로 자리 잡아갔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 중심에 이제 한벽당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한벽당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최담 선생이 창건한 것으로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집안의 세력이 이어졌다고 봐야죠. 이게. 그러지 않으면 또 정자라는 건 또 힘을 잃으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한벽당의 상징적인 전주 최씨의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인 묵객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온 한벽당.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이렇게 그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던 데에는 월당 최담의 후손이었던 금제 선생의 공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벽당 바로 뒤에 자리한 한벽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과 차량이 지나는 길로 쓰이지만 본래 전라선 열차가 지나는 터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리와 여수를 잇는 전라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일제는 전주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철길을 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민족정기를 끊어놓기 위한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건데요. 일제가 철로를 만든다는 구실로 수백 년을 이어온 한벽당을 철거하려 하자 최병심 선생이 온몸을 던져 막아내게 되는데요. 결국 일제는 한벽군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벽당이 온전히 남아있게 된 겁니다. 전주에 이제 어떤 그 기맥을 끊기 위해서 용머리 고개를 끊죠. 동쪽으로 와서도 사실은 승암사에서 오목대로 연결되는데 지금 오목대를 이제 맥을 끊잖아요. 끊고 또 바로 이어서 한벽당을 철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라선을 내는데 이제 금제 최병심 선생님이 끝까지 한거를 해서 한벽구를 뚫고 해서 지금 건재하게 되는 거죠. 한벽당이.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제의 서슬퍼런 강압에도 조상의 어를 지키고자 했던 금제 최병심. 그의 푸르른 기상이 있었기에 지금은 물론 먼 훗날까지도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한벽당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스승인 간제는 그런 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며 한결같이 뜻을 지키는 사람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지배했던 시대,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자 했고 자신이 아는 바를 실천했던 한옥마을의 최학자. 기억해야 할 그 이름 바로 금제 최병심입니다. 학문을 통해 배운 유교의 가치관을 몸소 지키고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선비의 길을 걸으며 제자 양성에 매진했던 금제 최병심.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정신을 되새기는 일은 이제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don't let it make you cry. For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travel far. Remember me, each time you hear